여러분, 중국발 공포 7월 쇼크 터졌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요,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경제 위축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쇼크가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징후가 나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중국의 인민은행이죠. 중앙은행입니다.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1%포인트를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는요,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자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까 봐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금리를 안 올리는 나라 이러면 몇 나라가 안 됩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터키가 있죠. 그리고 일본이 뭐 제로금리 상태예요. 제로금리 상태. 뭐 올리도 내리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0.1%가 기준금리죠. 그러니까 0%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마치 말입니다. 터키, 트리키예라고 이야기하죠. 트리키예처럼 말입니다.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볼 때는요. 야, 이러다가 중국 경제 전체에 위기 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MLF 대출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일반적으로 중국은요, 금리를 급격하게 변동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찔끔찔끔 내리는 게 중국의 금리 인하 어떤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리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난 1월에도 2.95%를 2.85%로 0.1%포인트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 어제입니다. 2.85%를 2.75%포인트까지 내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0.1%포인트를 내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침체를 넘어서서 위기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에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이 이게 지표를 많이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정확한 내막을 알기는 좀 힘들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면 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내용을 쭉 보자고요. 산업생산이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들의 생산활동 숫자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6월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말입니다. 0.1%포인트가 떨어졌어요. 6월에는 3.9%였는데 7월에는 3.8%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의 전망치하고 비교해 보면 형편없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적어도 말입니다. 직전 달과 비교했을 때 0.4% 5%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올라갈 거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았고요. 전체 통지표도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5% 정도 가지 않겠느냐 한 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런데 5%는커녕 3.8%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산업 생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의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공업기업이라는 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월 대비해서도 떨어졌고 시장의 예측치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7월에 쇼크가 터졌다 이렇게 이미 읽고 있고요. 산업 생산이 떨어진 거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판매도 보시다시피 전월 대비하면 3.1% 증가하던 것이 2.7%로 0.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와, 이것도 저는 시장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퍼지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그러니까 미국은요, 중국은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경제가 위기로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듯 보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난리예요. 중국 경제의 많게는 35%까지 차지합니다. 적을 때가 30%예요. 중국 경제 비중에 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다 못해 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이 4월에도 마이너스 2.7%였죠. 5월에는 마이너스 4%고요. 6월에는 마이너스 5.4%고요. 7월에는 마이너스 6.4%로 월별로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투자 증가율의 수치는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중국 경제가 지금 7월은 쇼크지만 8월은 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 2, 3월이 1분기죠. 4, 5, 6월이 2분기입니다. 그리고 7, 8, 9가 3분기인데 중국 경제 3분기에 쇼크가 심해진다. 이 말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중국 경제 성장률은요. 1분기에 4.8%까지 성장하던 것이 2분기에는 0.4% 성장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 경제는 거의 100% 3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난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고 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7월 쇼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3분기 전체 8월 9월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반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7월 쇼크는요. 7월의 위기, 8월의 위기, 9월의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의 쇼크가 8월의 위기로 발전하고 9월의 위기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발 공포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의 전체 수출액의 30% 가까이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은 좀 낮아져서 24%까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해요. 23%도 찍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다가 홍콩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한 6, 7%까지 성장할 때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에 지금 수출하는 양도 줄고 중국에 수출하는 양도 줍니다. 그러니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은 진짜 좋지가 않아요. 지금 대중 무역 수지를 나타냈는데 4월, 5월, 6월, 7월 넉 달 연속 마이너스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홍콩 수출을 제외하고도 이렇습니다. 홍콩 수출을 제외하고도. 그러면 여러분 중국발 쇼크가 한국에는요 무역 쇼크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전체 무역 수지는
진짜 최악으로 가고 있거든요. 8월까지 229억 3천만 달러가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이 결국 중국의 쇼크는 우리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의 위기는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 이 말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지표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놀라는 게 이건데요. 중국발 위기가 지금은 우리에게는요. 발등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세세하게 지표를 내놓으면 좀 다행인데 지금 세세하게 지표를 내놓지는 않거든요. 크게 한 번씩 툭툭 던지듯이 지금 내놓는 지표가 경제가 진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거 말입니다. 반도체 수출도 심상치 않습니다. 배터리 수출도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어떤 너비라고 해야 되죠.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도시 봉쇄령을 내렸는데 이게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가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거리두기를 풀면.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침체가 더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우리 경제에는 진짜 큰 잠재적 위기다. 다시 말해서 중국발 공포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공포의 위기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위기가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요. 사드 보복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감기가 들면 대한민국이 알아눕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발 위기가 우리 곁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정부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진짜 무역발 위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의 위기는 결국 이게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중국 경제가 무너졌을 때 과연 미국과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중국의 위기는요.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줍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전체 말입니다. 때문에 중국발 위기는요.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